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제 아이가 한국에 오자마자 달라졌어요. 의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반드시 살립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지고 말았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 공항까지 11시간. 아이를 품에 안고 비행기에 앉아 있는 내내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영국의 NHS에서 포기한 아이를 한국에서 살릴 수 있을까?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영국에서는 18개월을 기다려도 수술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던 아이가 한국에선 단 3일 만에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올리버예요. 6살이죠. 희귀한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계속 체중이 줄었습니다. 영국의 전문의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사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검사 결과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흘린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기적 같은 경험담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왔던 제가 어떻게 한국 의료진의 따뜻함과 전문성에 감동받았는지, 그리고 결국 아이가 어떻게 건강을 되찾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제 이름은 에밀리 톰슨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40대 싱글맘이에요. 올리버를 혼자 키우고 있죠. 아이 아빠는 올리버가 3살 때 떠났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고 난 후였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아왔어요. 올리버의 병은 2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죠. 음식을 먹으면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체중도 계속 줄었습니다. 영국의 NHS 시스템을 통해 가정의에게 갔지만 전문의 예약은 몇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영국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NHS는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올리버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드디어 전문의를 만났을 때 희귀 소화기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학 용어로는 복잡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영국의 의사들은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평생 관리해야 할 질환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의료보험으로는 다른 선택지도 없었어요. 영국의 사립병원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죠.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니까 의료기술이 뒤처져 있겠지. 영국보다 못할 거야. 하지만 올리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NHS에서 제안한 치료법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 유학생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수진 씨였습니다. 올리버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수진 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뛰어나요. 특히 소화기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에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올리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건 어느 화요일 밤이었어요.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도 올라갔죠. 영국에서라면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NHS 응급실은 대기 시간만 6시간이 넘었어요. 그때 수진 씨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리버가 너무 아파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 씨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미리 연락해 둘게요. 한국의 의료관광센터를 통하면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응급실에서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이렇게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다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올리버는 점점 더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11시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여권, 올리버의 의료 기록, 영국에서 처방받은 약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어요. 올리버는 제 품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죠. 엄마, 배가 너무 아파.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히드로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올리버는 계속 아파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병원에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한국으로 가요. 거기서 치료받을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정신 나간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옳은 선택일까? 영국을 떠나서 지구 반대편 나라로 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올리버를 보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11시간 동안 올리버를 돌봤습니다. 승무원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자주 상태를 확인해줬죠. 그래도 불안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정말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사소통할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피곤하고 불안했지만 수진 씨가 말한 의료관광센터 직원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톰스님이시죠? 올리버 상태는 어떠세요?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조금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국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의 낡은 NHS 병원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 최신 의료 장비들. 하지만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어요. 접수부터 막막했죠. 서류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보험 시스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 남성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래서 아시아는 선진국이 못 되는 거야. 시스템이 엉망이잖아. 미국 억양의 영어였어요. 존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나도 여기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정말 후회하고 있어. 차라리 미국에서 할 걸 그랬어. 존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올리버는 제 품에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직원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존이 그분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외국인 받으려고 하냐?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물론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그분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존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미안해요. 그분이 너무했네요. 제가 그 직원분께 사과했죠. 진료비 안내를 받았을 때도 놀랐어요. 영국에서 듣던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됐거든요. 존이 다시 비웃었어요. 와, 싸구려 치료라니까. 싼 게 비지떡이야. 이런 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올리버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의료진을 기다리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여기서 영국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한국 의사들은 경험이 부족해. 특히 외국인 환자는 더더욱 몰라. 그런 말들이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죠.
올리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아프다고 했죠. 그 순간 정말 패닉 상태가 됐어요. 여기까지 와서 아이가 더 아파하면 어떻게 하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비행기 표도 없고 올리버 상태로는 장거리 여행도 불가능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올리버를 달래주려고 했어요. 한국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올리버도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진다는 걸요. 존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여기서 치료받으면 아이만 더 고생할 거야.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라고. 그 순간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올리버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싶어서요. 드디어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김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의사였어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해 주셨죠. 안녕하세요, 톰스님. 올리버의 어머니시군요.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김 교수님은 영국에서 가져온 모든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20분 동안 집중해서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영국 의료진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모든 검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김 교수님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셨어요. 이 질환은 단순히 소화효소 부족이 아닐 수 있어요. 장 미생물 불균형이나 면역 시스템 이상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설명이었어요. 검사 과정도 놀라웠어요. 영국에서는 MRI 한 번 찍는데 몇 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당일에 모든 검사가 가능했어요. CT, MRI, 내시경, 혈액 검사까지. 올리버도 의료진들이 너무 친절해서 무서워하지 않았죠. 검사 결과가 나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김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이 아이는 단순한 소화효소 부족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예요. 영국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네요. 그러더니 김 교수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우리는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순간 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정말요? 완치가 가능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영국에서 시도하지 않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존이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어요. 허풍이야, 허풍. 영국에서 못 고치는 걸 여기서 고친다고. 하지만 김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강점이 다르죠. 우리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에 확신이 느껴졌어요. 영국의 의사들처럼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도전적이고 희망적이었어요. 어머니, 저를 믿어보세요. 우리가 이 아이를 꼭 살려낼게요. 그 말을 들으며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올리버가 입원한 첫날 밤, 정말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어요. 간호사들이 교대로 와서 아이를 확인하고 돌봐주는 모습이 마치 가족 같았거든요. 김소영 간호사는 영어를 잘했는데 올리버에게 한국 동화를 영어로 번역해서 들려주기도 했어요. 올리버, 우리나라에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가 있어. 김 간호사가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자 올리버도 웃음을 보였어요.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영국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업무적으로만 대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병원 복도에서 다른 외국인 부모들도 만났어요.
러시아에서 온 안나는 자신의 딸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성공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몽골에서 온 바트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줬죠.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몽골보다 의료기술이 좋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의료진들의 실력도 뛰어나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도 따뜻해요. 바트의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일본에서 온 사토 부부도 만났어요. 그들의 아들은 희귀한 뇌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며 거부당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의사들은 달랐어요. 위험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성공했어요. 병원 카페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요.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태도였어요. 그날 저녁 김 교수님이 병실에 들러서 올리버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많이 좋아졌네요.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올리버는 며칠 전보다 훨씬 편해 보였어요. 복통도 줄어들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영국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자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포기를 모르거든요. 환자가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의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었어요. 기술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존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미안해, 에밀리.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한국 의료진들 정말 대단해. 올리버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김 교수님이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아이의 회복에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료 통역 사분이 도와주셔서 의학 용어도 배우고 올리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영국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환자 가족도 치료팀의 일원으로 대해주셨어요. 새로운 치료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장내 미생물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방법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치료였죠. 프로바이오틱스와 특수 영양제, 그리고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이용한 맞춤형 식이요법까지 병행했어요. 올리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주일 만에 복통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졌죠. 체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진 게 가장 기뻤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보였거든요. 김 교수님은 매일 병실에 들러서 올리버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영어로 농담도 하고 한국 문화도 소개해 주셨죠. 올리버, 한국 음식 중에 김치라는 게 있는데 장 건강에 정말 좋아. 나중에 맛보고 싶지 않아. 올리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들도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이선영 간호사는 올리버가 무서워할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워줬어요. 올리버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영국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거의 다 나았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올리버는 더욱 힘을 냈어요. 병원 생활에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올리버도 간호사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간호사들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치료 3주째 되는 날, 김 교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올리버의 검사 결과가 정말 좋아졌어요. 장내 미생물이 거의 정상화됐고 소화 기능도 크게 개선됐어요.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2년 동안 절망만 했었는데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요. 올리버도 엄마 나 이제 괜찮아진 거야? 라고 물었어요. 응, 우리 올리버 이제 건강해졌어. 그렇게 대답하며 아이를 꼭 안아줬죠. 퇴원하는 날,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한 달 전 죽을 것 같아 보였던 올리버가 이제는 건강한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김 교수님이 마지막 검진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완벽해요. 올리버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정말 축하드려요. 병원 로비에서 그동안 알게 된 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안나, 바트, 사토 부부 모두 올리버의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존도 와서 사과했어요. 에밀리, 정말 미안해.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이곳 의료진들은 정말 세계 최고야. 김 교수님과 간호사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올리버에게 선물도 주셨죠. 한국 전통 인형과 태극기가 그려진 가방이었어요. 올리버, 영국에 가서도 우리를 잊지 마.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김소영 간호사의 말에 올리버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전 절망적인 마음으로 한국에 왔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 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에밀리 씨, 올리버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요.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해요.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오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국에 올 거라고요. 올리버도 헤어지기 싫어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 김 교수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이도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던 거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올리버의 건강은 물론이고 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어요. 11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올리버는 행복해했어요. 기내식도 잘 먹고 영화도 보고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중얼거리기도 했죠. 2년 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지쳤던 제 마음도 이제는 평안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올리버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 우리도 다시 가자. 그래, 우리 꼭 다시 가자. 6개월 후에. 그렇게 약속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고마운 나라가 됐거든요. 런던에 돌아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올리버의 주치의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NHS 소속 담슨 박사에게 한국에서 받은 치료 결과를 보여드렸죠. 박사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 정도 개선은 기적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신 거죠? 한국의 치료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장내 미생물 재구성 요법,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을 이용한 식이요법까지요. 담슨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네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영국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겪은 의료 기적이었죠. 올리버의 치료 과정을 솔직하게 다 적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부터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걸 담았죠.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우리도 NHS에서 포기당한 상황인데 한국을 고려해 봐야겠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에 사는 마거리 씨라는 분이 쓴 글이었죠. 제 손자도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NHS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해요. 한국 병원 정보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김 교수님 연락처와 의료관광센터 정보를 공유해 드렸어요. 몇 주 후에 마거리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덕분에 제 손자도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했어요. 정보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영국 현지 신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디언지에서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제가 강조한 건 한국 의료진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기술도 뛰어나지만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올리버도 학교에서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선생님, 한국에서 저를 고쳐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져요. 아이에게도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준 것 같아서요. 페이스북에도 코리어 세이브드 마이 선이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올렸어요. 사진과 함께 올리버의 회복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죠. 이 글이 공유되면서 수천 명이 봤어요. 댓글도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한국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가보고 싶어요. 편견을 버려야겠어요. 6개월 후 검진을 위해 다시 한국에 갔을 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씨 덕분에 영국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견을 버리세요. 저처럼 선입견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요. 올리버는 지금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정기검진을 위해 6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죠. 이제는 여행이 아니라 고향에 가는 기분이에요. 김 교수님과 간호사들을 만나면 정말 반가워해요. 올리버도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어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영국에서의 생활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희망적으로 느껴져요. 의료 시스템은 물론이고 교육 환경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무엇보다 올리버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제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 사람들도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고 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아서요. 한국의 의료진들께 정말 감사해요. 김준호 교수님, 김소영 간호사님, 이선영 간호사님, 그리고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올리버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께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아들을 되찾았고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만약 의료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한국을 고려해 보세요.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작은 나라에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 산 증인이니까요. 올리버는 지금도 매일 저에게 말해요. 엄마, 한국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빨리 다시 가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고마운 나라예요. 여러분도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세상이 바뀌어 보일지도 몰라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사랑과 전문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세상이 바뀌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동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